사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을려는 해외 출장 근무 중인 동거인 갑의 허락을 얻어 갑의 이름으로 아파트 한 동을 매수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그로부터 얼마 후 아파트 시세가 다시 상승하자 을은 갑을 대리하여 그 아파트를 병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금은 받을 뿐 아직 소유권 이전 등 해주지 않았다. 까지 끊어보면 사례 논점에서 1번 을의 아파트 매수 행위가 아니라 뭐죠? 을의 아파트 매수 행위 효력은 유효죠. 그죠? 유효고 아무 문제 없는 뭐죠? 유권 대리죠. 그 다음에 이 을의 아파트 매도 행위 효력은 무권들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문맥상 을에게 매수에 관한 수권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별도의 뭐가 필요하죠? 수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도 행위는 뭐죠? 무권들입니다. 다시 올라갈게요. 그런데 해외 출장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갑은 그 아파트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 주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사례 논점이 없는데 정의 매매가 이중 매매일까요? 정의 매매, 갑의 행위가 이중 매매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갑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갑이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매도해 준 행위는 아무 문제 없는 뭐가 아닌 거죠? 이중 매매가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러한 의뢰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본인에게 뭐죠? 효과가 있고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이중 매매가 되는 거죠. 이중 매매. 그래서 일단 갑이 정에게 팔아먹는 행위는 일단 뭐는 아닙니까? 이중 매매는 아니고요. 만약에 본인이 뭐하게 되면요?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중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들을 좀 많이 넣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좀 꼼꼼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판례를 떠나가지고 뭐죠? 조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꼼꼼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넘겨보시면 중요 판례가 나옵니다. 일단 중요 판례에서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관한 판례들인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되려면 1번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가번에서 나와 있는 판례는 뭐냐면 투자 상담사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 더 기억한다면 보험 설계사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상담사나 보험 설계사는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의 행위가 뭐가 될 수는 없냐면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 하나 좀 따로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번 기본 대리권은 뭐라도 있으면 되기 때문에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고요. 2번 기본 대리권을 초월 권한을 넘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맨 위에 나와 있지만 종류 불문입니다.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고요. 3번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부가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상대방이 선이고 무가신지 여부는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다번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현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정한 것은 현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행위가 뭐가 될 수는 없냐면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라번입니다. 이 판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쭉 논하는데 자, 판례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설회사인데 임대 아파트를 건설했어요. 임대 아파트를 건설했고요. 을이라는 분양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할 수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등 아파트 주민들과 뭘 했냐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을이 갑을 사칭해서 갑을 가장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적법한가요? 적법한 대리인가요? 자, 우리가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이 현명이냐 아닌지 문제는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지금 을에게는 임대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대리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대리권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거니까 유효한 현명이고요. 요 임대차 계약과는 본인에게 당연히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병등 이 주민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임대 아파트는 뭐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등 주민들은 갑을 사칭하는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랬을 때 요 매매 계약은 무권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뭐는 없어요? 매매할 권한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이 매매를 했으니까 권한을 넘은 거죠. 여기서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사칭한 것이 유한 현명이 되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을은 임대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지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뭘 안 한 거죠? 현명을 안 한 거기 때문에 표현들이가 뭐 되진 않아요? 성립되진 않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게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아서 본인에게 무효다 이래버리면 이 아파트 주민 수백 명은 뭐죠? 길거리에 나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표현들이가 성립되진 않지만 표현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추 표현 대리는 아니지만 표현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비속된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유효하고 이 병든 주민들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한번 결론본 읽어보면 라번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 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부터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이 임대행위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죠? 임대에 대한 대리권이 있으니까요.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법률을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표현들이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뭐죠? 성립하지 않는다가 답이고요. 다만 표현들이 관한 민법 규정이 뭐죠? 유추 적용은 된다. 따라서 본인에게 효과, 책임이 기속된다는 거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해 두시고요. 결론만이라도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표현들이가 성립한다 그러면 깔끔한 거 가지고 복잡하게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를 말로 써드리면 이렇게 되죠. 본인을 사칭을 해가지고 무권 대리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표현 대리가 뭐 되지는 않습니까? 성립되지는 않는다. 다만 표현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는 되죠? 유추 적용은 된다. 이 정도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시면 대표의지가 나오겠죠. 1. 협의의 무권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억. 상대방이 무권대리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는 무권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가 단독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무효입니다. 다만 동의를 얻었거나 동의를 해서 단독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표현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니은번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대리행위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디귿번 무권 대리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의 상대방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무권 대리 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의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옵니다. 여기서 불확정한 상태에 있다는 말은 유동적 무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 행위도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미음번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에게 할 수 없다. X입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죠. 무권 대리행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주고 위임장 인감증명 및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을은 이를 악용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을에게는 대출에 관한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팔아먹었죠. 권한을 넘은 거고. 따라 1번 을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인정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해야 본인에게 비로소 효과가 기속되고요. 답은 2번이죠. 3번 매매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 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제일 중요한데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뭐든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만약에 그 법률행위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무효인지 무권들인지 표현들이 여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4번 병이 매수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 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 언제 선의 무과실이면 되죠?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면 되니까요. 그다음 5번도 중요한데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이라 병에게 토지를 매도했어요. 자, 표현들이가 되려면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됩니다.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놓고 팔아먹었다는 말은 자신의 소유라고 팔아먹은 거죠. 뭘 안 한 거예요? 현명을 안 한 겁니다. 현명을 안 한 것이라면 뭐가 성립될 수 없어요? 표현들이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요. 3번 만약에 그 매매계약 자체가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라면 표현들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5번
표현들이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되므로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고 팔아먹은 경우에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5번입니다. 갑은 을과 그의 소유 토지와 건물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측량에 다툼이 생겨 위 토지와 인접한 갑의 A 토지 부분은 위 매매 계약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자,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취소란 말이죠. 따라서 취소하려면 기본적으로 법률행위로서 뭐는 돼야 되냐면 성립은 돼야 된다. 성립이 되고 유효한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예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사실관계에서 A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사례는 좀 밑에 1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의 대상은 A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계약은 A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가 된 거예요? 성립된 겁니다. 제외된 A 부분에서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은 거거든요. 사례 논점 2번입니다. 그런 A 토지 부분은 위 매매계약에서 제외한다는 특약만을 김양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가? 없답니다. 가능하지 않다. 취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되지 않았고요. 따라서 제외된 부분, 제외하기는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고요. 근데 관련 조문들도 꼼꼼히 좀 보셔야 됩니다. 넘겨보시면 29페이지에 판례가 결국 뭐가 나와 있죠? 유동종 무효 판례가 나와 있죠. 일단 1번은 복잡한데 유동종 무효의 개념에 관한 판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 따라서 결론 보시면 별도로 또다시 매매계약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체결할 필요는 없다. 2번 유동종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닌데 뭐는 있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죠. 따라서 협력 의무에 대해서 일방이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례는 협력 의무는 존재하므로 일방이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이런 판례고요. 좀 뒤에 놓고 먼저 보면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보수 쪽 채무로 이해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죠?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유동종 무효도 뭐죠? 무효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행해 달라고 중도금 달라고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기타 판례 검토해가지고 1.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관할관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 유동종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3번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행위를 한 사 스스로가 무효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고요. 넘겨보시면
4번.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미리 손해배상을 예정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이것도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라고 크게 기억해 두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판례는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죠. 따라서 만약에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불성시가 확정이 됐다면 이제는 뭐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죠? 성취가 돼야 효과가 생기니까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판례는 쌍방 모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 취지고 그 다음에 8번 판례 앞에 나왔네요.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갑은 매매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매매 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는 것이니까 돈 안 주면 협력하지 못하겠다 거절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을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은 피보전 권리를 하여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므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을이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잠깐만요. 답이 잘못됐네. 5번부터 먼저 볼게요. 왜 답이 또 잘못됐어요? 만약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을이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은 처음 체결될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맞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 바꿔야 되냐면 2번으로 바꿔야 됩니다. 2번. 정답은 5번이 아니라 뭐죠? 2번입니다. 원래 제가 이 문제를 뽑은 게 2번하고 3번을 좀 구별하기 위한 거거든요. 2번하고 3번. 답은 5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행을 뭐 할 수 없냐면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죠? 협력 의무는 있죠. 그 협력을 일방이 거부하면 뭐 하는 게 가능하냐면 강제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협력 의무에 대한 가처분은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가능하고도 뭐죠? 유효한데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그 목적물에 대한 이행은 할 필요가 없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물에 대한 가처분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2번은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토지거래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매매 목적 토지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있답니다. 뭘 강제하는 거죠? 협력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거니까요. 이에 반해서 3번 우리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번은 뭐에 대한 강제입니까? 협력 의무에 대한 강제이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가처분은 가능하고요. 3번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처분은 뭐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협력 의무는 존재하지만 유동적 무효도 뭐죠?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2번은 뭐죠? X입니다.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다고. 3번은 뭐죠? 맞는 것이고 2번과 3번이 유사한 듯 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좀 구별하다는 의미에 든 거니까 좀 구별해 보시기 바라고 답은 5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2번이 답임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갑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맞죠?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이므로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답을 2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6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청단되어 있는 고급 빌라 한 동을 증여하기로 하였다. 그럼 보시면 증여 계약을 했는데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혼하면 뭐죠? 돌려준다는 거죠. 따라서 요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반사별직에서 무효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죠? 증여 계약까지 싹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 을은 위 증여계획에 따라 빌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왜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뭐까지? 법률의 전체가 다 뭐죠? 반사회적 범죄 무효니까요. 그럼 이게 판례 결론이 아주 이상해지죠. 왠지 철을 보호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뭐죠? 계약했더라도 무효니까 넘겨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판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겠죠. 이게 어떤 취지겠습니까? 부동산을 넘겨준 후에 이혼하게 되니까 돌려달라고 뭐 한 거죠? 소송을 제기한 건이겠죠. 2번 만약 갑이 이전 등기를 이미 한 경우 무효를 이유로 갑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왜 그러는 거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이므로 증여계약도 무효이므로 1번 일단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뭐가 해야 됩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돌려줄 필요는 없다.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도 조문들도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됩니다. 자, 33페이지 중요 판례입니다. 1번 판례는 우리가 또 많이 했죠. 갑이 을에게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우리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합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아파트를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이 매매 계약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우리 민법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이런 합격하면 넘겨받겠다 같은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례 결론만 보시면 되는데요.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중간입니다. 조건 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뭐 할 수 없으니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고,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한데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증이죠. 이 부분입니다.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게 되냐면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고요. 하나 더 기억한다면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것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뭐가 없죠?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다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옵니다. 해제는 단독행위고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니은번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 조건부 증여이다. X입니다. 병은 반드시 죽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이죠. 따라서 불확정. 물론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무슨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부 증여가 되고요. 디귿번 해제 조건의 법률의 당심이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이 되므로 그 법률에 무효로 한다. X가 되는 거죠. 1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여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어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에 소급시키는 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에게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X가 되는 거죠. 미음번 조건은 뭐냐? 법률 효력 여부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부관이다. 개념이고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맞는 것은 기역 미음에서 1번이 나오죠. 자, 좀 쉬었다가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